이 박스들 내가 분실 처리한 걸로 서명해. 못합니다. 이건 군수품 횡령이에요. 못하겠다고? 너 진짜 간이 부었구나. 이건 범죄예요, 저. 더 이상 가담 안 해요. 조용히 해.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입을 놀려? 여기가 내 집이야. 그만 좀 하세요. 서명해. 안 그러면 오늘 밤 널 이 창고에서 못 나가게 할 거니까. 중위님, 제발. 서명해. 이연아. 아니면 내 가족까지 더러운 구경하게 될 거다. 그녀는 창고 한복판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철제 캐비닛 문을 열었습니다. 20년간 써온 일기장. 이제 이걸 꺼내 모든 진실을 폭로할 순간이 왔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일기장에 숨겨진 20년의 진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중사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미경 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자신이 직접 기록한 숫자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2세, 장기 복무 20년 차. 그녀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태훈 중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중사님이 직접 서명한 서류인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육군 제7보급창.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곳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겁니까?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태훈 중위는 오히려 더욱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중사님, 20년 동안 여기서 일하시면서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나 보네요. 이거 보세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한미경 중사라고 서명되어 있잖아요. 미경은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자신의 서명이 그곳에 들어간 것일까요?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모든 것이 이태훈 중위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첫 만남부터 다른 장교들과는 달랐습니다. 보급창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중사님이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첫 마디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진급은 왜 안 되셨을까요? 그 말에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급 누락 3번.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상사나 원사가 되었는데 유독 자신만 중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명확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태훈 중위는 가짜 미안함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곳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말이 불길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부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지시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군화 재고를 좀 다르게 기록해 주세요. 이태훈 중위가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 수량보다 적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거부했습니다. 20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자신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하사가 다리에 시퍼런 멍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중사님, 중이님이 제가 서류를 틀리게 적었다고 해서 김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발로 차셨어요.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철제 캐비닛 가장 아래 서랍을 열고 검은색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공책은 20년간 그녀만의 비밀 기록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을 기록하는 용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상세하게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태훈 중위 부임 후 첫 번째 사건, 김하사 폭행, 이유 서류 작성 거부, 가해자 이태훈 중위, 시간 오후 5시경, 장소 보급창 뒤편. 그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이 며칠 전 작성해둔 이상 징후 신고 서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캐비닛에 넣어둔 서류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고 서류 보셨어요? 미경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신고 서류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동료의 대답에 미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서류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하사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사님, 혹시 우리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너무 이상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전체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태훈 중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중사님도 이미 이 일에 발 담그고 있다는 거 아시죠? 혼자만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미경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가짜 서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중사님, 이제 선택하세요. 이태훈 중위가 서류를 미경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협조하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지시든지. 미경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가짜 문서들이 한 뭉치나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서명이 그곳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잖아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이태훈 중위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중사님이 직접 쓴 이 일기장은 뭔가요? 그 순간 미경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태훈 중위 손에는 자신의 검은색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간 자신만의 비밀이었던 그 일기장이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언제 그걸?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야간 점검 때 발견했습니다. 캐비닛 서랍에서 말이죠. 이태훈 중위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군수품 재고 조작, 서류 위조 의심, 상급자 비리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네요. 미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진실을 기록해온 그 일기장이 오히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중사님이 오히려 부대 기밀을 누설하려는 의도로 기록을 남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태훈 중위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김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리의 멍은 더욱 심해져 있었고 얼굴에도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김하사, 미경이 놀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사님, 김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뭔 소리야? 어젯밤에 나한테 신고하자고 한 건 내가 아니었어? 미경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김하사는 이태훈 중위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이 혼자서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경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김하사를 협박해서 증언을 뒤바꾸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동료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했어, 김하사. 이태훈 중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한 중사님이 혼자서 음모론에 빠져서 엉뚱한 기록을 남기고 계셨던 거죠.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미경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김하사, 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하지만 김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태훈 중위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중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에 서명하시면 모든 일이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일기장과 조작된 서류들이 군수사기관에 제출되겠죠. 20년 장기 복무 중사가 부대 기밀을 누설하고 군수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말입니다. 이태훈 중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에게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협조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미경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일기장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김하사도 미경을 한번 쳐다본 후 말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창고에 혼자 남겨진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원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틀린 것일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김하사의 상처는 분명히 실제였고 사라진 서류들도 실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경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자신의 일기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 침입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도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일기장을 빼앗겼지만 20년간 기록해온 내용들은 모두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중위가 저지른 실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이태훈 중위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승부처구나. 미경은 창고 문을 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진실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 미경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보급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태훈 중위에게 답을 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정돈되어 있던 군수품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를 뒤진 거지? 미경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누군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중사님. 미경이 돌아보니 이태훈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군복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위님도 일찍 오셨네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밤새 일이 있어서요. 이태훈 중위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사님, 결정은 하셨나요? 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경이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봤던 서류와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더 커져 있었고 관련된 날짜들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중위님, 이 서류 어제와 다른데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좀 더 정확하게 수정한 겁니다. 이태훈 중위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경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자신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어제의 서류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경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커졌죠? 어제는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네요. 아, 그거요? 이태훈 중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계산을 다시 했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액이 10배나 늘어날 수가 있나요? 이태훈 중위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미경이 순순히 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중사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김하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더욱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김하사, 너 괜찮아?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하사는 미경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다 거짓말이에요. 중위님이 저를 협박해서. 김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김하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김하사가 소리쳤습니다. 중위님이 저를 때리고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어요.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해줄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하사, 정말이야? 미경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중사님이 신고하자고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중위님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것도 제가 봤어요. 김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하사,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태훈 중위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경이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중위님. 뭐라고? 중사가 감히 장교한테. 이태훈 중위가 화를 내려는 순간 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위님,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위님이 제 일기장을 훔친 것도, 제 서명을 위조한 것도, 김하사를 협박한 것도 다요.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경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중위님이 창고를 뒤지는 모습을 누군가 봤어요. 이태훈 중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중위님이 뭘 찾고 계셨는지 알아요. 혹시 제가 다른 기록을 숨겨뒀을까봐 걱정되셨겠죠?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사, 내가 누군가한테 연락했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새벽에 군수사기관에 신고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김하사가 대답했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군수사기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미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군수사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급창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이태훈 중위님이죠? 수사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군수품 횡령과 부하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해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님, 저희가 신고한 것입니다. 김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군수품을 빼돌리고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수사관은 김하사의 얼굴과 다리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겁니까? 사흘 전부터요. 중위님이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셨어요. 김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모두 조작된 거예요. 한미경 중사가 부대 기밀을 누설하려고 꾸민 일입니다. 뭐라고요? 미경이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수사관님 보세요. 이태훈 중위가 미경의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20년 동안 부대 기밀을 몰래 기록해왔어요. 그리고 저를 모함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사관이 일기장을 받아보며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부대 내부의 상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이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당신이 쓴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미경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대 기밀 누설이 아니라 부조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조리를 기록했다고요?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님, 저 여자는 진급에서 3번이나 누락된 걸 원한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모함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요.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인 진급 누락을 들먹이며 동기를 의심받게 만드는 이태훈 중위의 전략이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한미경 중사님, 정말 진급에서 3번 누락되셨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미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복수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사관의 표정이 냉담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태훈 중위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수사관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 여자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가짜 횡령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어요. 분명히 필적 감정을 받으면 가짜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미경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봤던 서류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밤새 새로운 위조 서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미경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태훈 중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미경이라고 서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수사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경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위가 조작한 거예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태훈 중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수사관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온갖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김하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중위가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중사님한테 거짓 서류에 서명하라고 협박했다고요. 김하사, 이태훈 중위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한미경 중사에게 매수당한 거야? 매수라니요? 김하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저 여자가 너한테 뭔가 약속했을 거야.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지. 이태훈 중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김하사를 쳐다봤습니다. 김하사님, 정말 순수한 의도로 신고하신 겁니까? 혹시 한미경 중사로부터 어떤 대가를 약속받지는 않았나요? 김하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죠?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그 순간 이태훈 중위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수사관님, 김하사는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환각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거든요. 환각 증세라고요? 수사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자주 혼잣말을 하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우기곤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미경 중사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김하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정말로 중위가 저를 때렸다고요.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진급의 원한을 품은 중사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하사가 장교를 모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모두 조사를 받으셔가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경 중사님, 당신부터 동행해 주시죠. 미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계략이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잠깐만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제게는 다른 증거가 있어요. 다른 증거라고요? 수사관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CCTV 기록이 있을 겁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CCTV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미경이 창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천장에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는 케이블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미경이 당황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님, 보시다시피 CCTV는 한 달 전에 고장나서 철거했어요. 그런데 한미경 중사가 없는 증거를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철거했다고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철거한 거죠? 정확히는 3주 전이었나요? 한 중사님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이태훈 중위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3주 전. 그때는 이태훈 중위가 부임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렵 며칠간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휴가 중이었어요. 미경이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거죠. 이태훈 중위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철거 명령서도 있어요. 수사관이 점점 미경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미경 중사님, 없는 증거를 있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를. CCTV 철거도 자신의 휴가 시기도 모두 그의 계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증거가 있을 거예요. 미경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창고 밖에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됐죠? 이태훈 중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것도 같은 시기에 교체 작업을 했어요. 각도가 바뀌어서 창고 입구는 찍히지 않아요. 미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정말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김하사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그거요? 이태훈 중위가 김하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하사, 정직하게 말해봐.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거야? 김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위님이 때려서. 아니야, 김하사. 내가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잖아. 이태훈 중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김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술 안 마셔요. 김하사, 너 요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군의관한테도 진료받았고. 이태훈 중위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진료를 받았다고요? 수사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서도 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하사가 그 서류를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진단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 타박상으로 진료받았어요. 정신과 진료는 받은 적 없습니다. 김하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태훈 중위는 태연했습니다. 김하사,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정신적 충격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운 거라고 군의관이 그랬잖아. 수사관이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식 도장도 찍혀 있고 군의관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위조된 거예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위조라고요? 이태훈 중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사관님, 공식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군의관도 공범이라는 소리네요?
수사관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진급의 원한을 품은 중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하사와 함께 장교를 모함하고 심지어 군의관까지 끌어들여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미경 중사님, 이제 정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증언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보급창에서 근무하는 박상병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상병?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사관님, 저는 이태훈 중위가 김하사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박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수사관이 박상병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사흘 전 저녁이었어요. 제가 늦게 일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창고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서 박상병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상병의 존재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상병,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말해보세요. 수사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 6시쯤이었어요. 제가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뒤편에서 그만해요 하는 김하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태훈 중위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박상병, 내가 뭘 봤다는 거야?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이 아닙니다. 박상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가서 봤는데 중위님이 김하사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셨어요. 창고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하사는 울음을 터뜨렸고 미경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수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박상병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위님이 그러면서 입 다물어라,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박상병,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상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중위님이 저한테도 똑같이 할까봐. 수사관이 이태훈 중위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태훈 중위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박상병이 왜 갑자기 이런 거짓말을. 이태훈 중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상병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사관님, 이거 봐주세요. 그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놀라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박상병의 휴대폰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김하사의 다리를 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협박하는 음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태훈 중위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하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군요. 하지만 이태훈 중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 이 동영상도 조작된 걸 수 있어요.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조작이라고요?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분명히 컴퓨터로 합성한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태훈 중위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사관님, 그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조작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예요.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병, 내가 얼마 받았어? 한미경 중사한테서 얼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이태훈 중위가 박상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박상병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돈을 받았을 거야. 아니면 협박을 당한 거고. 이태훈 중위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중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위님도 김하사한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거네요? 뭔 소리야? 이태훈 중위가 당황했습니다. 김하사가 처음에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중위님 논리대로라면 중위님이 김하사한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 거죠. 미경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수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태훈 중위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관님, 저도 증언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급창 옆 부대에서 근무하는 최일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태훈 중위가 트럭에서 군수품을 빼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언제 봤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밤이었어요. 제가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중위님이 혼자서 트럭에서 군화 상자를 빼내고 계셨어요. 최일병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수사관이 추궁했습니다. 부대 밖으로 가져나갔어요. 개인 차에 실어서. 최일병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미경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원칙과 정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훈 중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폭행, 협박, 군수품 횡령 혐의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태훈 중위가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김하사가 미경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사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괜찮아, 김하사.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야. 미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상병도 미경에게 사과했습니다. 중사님,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낸 게 더 중요해. 미경이 박상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이태훈 중위를 보며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급창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사님, 군검찰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김하사가 전화를 받고 미경에게 알려줬습니다. 이태훈 중위 재판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네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변호사가
워낙 유능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군검찰청에서 온 검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젊은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미경 중사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미경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중사님의 20년간 일기 기록을 문제 삼고 있어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정성스럽게 기록한 일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진급 누락에 대한 불만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서 이것이 복수 동기로 해석될 수 있어요.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일기는 정당한 기록이었습니다. 미경이 항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검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태훈 중위를 처벌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법원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경은 증인석에 앉아 이태훈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증인 한미경 중사,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태훈 중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20년간 장기 복무를 했음에도 진급이 3번이나 누락되었죠? 변호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경이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개인적 경력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증인의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판장이 답변을 허용했습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변호사가 밀어붙였습니다. 없습니다. 미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상급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했죠?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악의로 해석당하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일어선 사람은 미경과 같은 시기에 입대한 이현준 원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이현준 원사님, 무슨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한미경 중사의 진급 누락 이유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이현준 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미경 중사는 20년 전부터 부대 내 부조리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준 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판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년 전 저희 동기들이 신병 시절에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미경이 그 사실을 기록해서 신고했고 덕분에 가해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이현준 원사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이현준 원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한미경은 상급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진급에서 계속 누락된 거예요.
이현준 원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경의 진급 누락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 한미경 중사의 일기 기록은?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의감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죠. 이현준 원사가 미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있습니다. 이현준 원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간 한미경이 신고한 부조리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모두 사실로 판명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았어요. 미경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는 증인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태훈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원사가 마무리했습니다. 한미경 중사는 20년간 묵묵히 정의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개인적 원한으로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이현준 원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태훈 중위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고 재판장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피고인 이태훈 중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태훈 중위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부인해왔던 그가 갑자기 자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재판장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김하사를 폭행한 것도, 군수품을 횡령한 것도, 한미경 중사를 협박한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이태훈 중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한때는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재판장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빚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군수품을 팔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미경 중사님이 의심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한 겁니까?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네. 들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이태훈 중위가 고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미경은 복도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중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아니야, 김하사. 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덕분이야. 미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상병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중사님, 앞으로는 제가 더 용감해지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바로 신고할게요. 그래, 박상병. 침묵하지 말고 용기 내자. 미경이 박상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현준 원사가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어. 현준아,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왜 친구겠어?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지. 이현준 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태훈 중위는 군수품 횡령, 부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하고 군에서 파면 처분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경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경이 법정을 나서려는데 이태훈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미경 중사님,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경이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태훈 중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사님은 옳은 일을 하신 거였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거입니다. 이태훈 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보급창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투명성 강화 방안이 도입되었고 정기적인 감사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경은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간 사용했던 검은색 공책 대신 밝은 파란색 공책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녀는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밝은 내용들로 채워나가자. 김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중사님 진급심사에서 통과되셨대요. 정말? 미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중사님의 공로가 인정된 거래요. 드디어 상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김하사가 기뻐했습니다. 미경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진급이 될 줄이야. 그날 저녁 부대 동료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사님, 박상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박상병. 다음 달부터지.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연습해야죠. 박상병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창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무겁고 답답한 공기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새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를 택했다는 것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이 기록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짜 봄이 왔다.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축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미경 중사, 아니 곧 상사가 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살아온 한미경 상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묵묵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닮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